네, 그렇게 지금 마이너스 통장을 파먹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 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지만 또 나름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네. 지금 이런 상황이 유지될 것 같은지,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영원히 파먹을 수는 없으니까.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은 이제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여기서 취업을 하게 되면은 좀 그만 파먹게 되겠죠? 왜냐면 근데 지금 계획은 제가 졸업을 하는 게 내년 9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졸업하면서 잡을 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되는 거고. 그렇죠. 학비도 안 나가고. 그죠. 학비도 안 나가고. 벌이도 생기고 하니까. 네. 그때 제가 취업을 하거나 이제 캐나다 아빠가 취업을 하거나 그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어떤 퍼먼트 잡을 못 하기 때문에 한국에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중 취업이 안 돼서 그래서 그때까지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캐나다에 취업을 준비하시면 연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기대되는 연봉 수준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네. 참 저의 경력을 좀 설명을 해드려요. 그쵸. 예. 한국에서 한국에서 저는 이제 IT 쪽에서 지금 한 10년 넘게 일을 했었고 처음에는 이제 개발자로 이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마지막에 프로젝트 매니저, IT 프로젝트 매니저로 최종적으로 근무를 하다가 지금 육아휴직을 한 상태라서 계속 그 커리어를 좀 여기서도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세금을 굉장히 많이 떼간다고 들었거든요, 한국보다도. 그래서 글쎄요, 10만 불 1억. 네, 연봉으로. 왜냐면 세금 다 떼면 그래도 저희가 사는 생활비를 저 혼자 충당할 수 못하겠죠, 그죠? 그렇죠. 못하죠. 예. 맞벌이를 해야죠, 무조건. 네. 그것도 어디까지나 저의 경력을 여기서 인정을 해줬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인 것 같고, 네, 실제로 이제 취업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을지. 네. 그리고 IT 업계니까 사실은 좋은 회사, 좋은 컨디션에 이제 취업만 하면 연봉은 높겠죠. 저보다 훨씬. 저는 이제 어린이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연봉은 이제 우리 아내가 훨씬 더 높게 받을 거라고 네, 믿고 있습니다. 예. 저도 믿고 싶습니다. 네. 염려스러운 거는 여기는 이제 워낙에 이민자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 캐나다 밖에서의 경험을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를 이제 인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 일을 했지만 그 경력을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취업을 해야 된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300군데 정도 이제 레주메를 넣었는데 결국 답을 받은 거는 이제 3개 정도 받았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개발자라서 사실은 굉장히 이제 영어를 어떻게 보면 가장 영어에 영향을 안 받는 직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이제 그분도 그렇게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은 취업을 잘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캐나디언 익스프레스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취업을 잘 하게 된다면 기대하는 부분은 여기서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굉장히 수평적인 분하고 그리고 이제 일하는 시간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제 뭐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면 그거를 이해해주고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도 이해해주는 그런 좀 문화들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좋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거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비자 영주권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예. 영주권 계획은 저희가 지금은 이제 제 학생 비자로 가족들이 다 와 있는 거고 제가 이제 내년 9월에 졸업을 하게 되면 여기서 PGWP라고 오픈 워크 퍼밋이 저희가 3년 동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나오고 저희 이제 캐나다 아빠 남편도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3년 동안은 저희가 비자 걱정 없이 일단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안에 취업도 하고 영주권도 받는 게 저희 음. 목표입니다. 캐나다 와서 사실은 알던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가 알던 사람들은 다 한국에 지금 있으니까 여기 와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많이 만들었는데 어떠세요? 일단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알고 지내는 사람의 이 바운드가 굉장히 좁고 좁죠. 예, 좁죠. 대부분이 이제 저희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이고 아이들 학교 친구의 학부모님들이랑도 조금 알고 지내고 그렇죠. 있고 근데 네, 이제 그거는 이제 깊게 알고 지내지 않고 외국 분들이시니까 예, 아이들 이제 저기 등원하고 하원할 때 같이 뭐 이제 맞아요. 얘기 잠깐 나누는 정도. 여기서 많이 알게 된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교회 분들이고 좀 여기서 특이하다고 느꼈던 점은 여기는 집에 항상 초대를 한다는 점이 굉장히 한국이랑 달랐어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집에 이제 초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초대를 받아서도 자주 가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여기는 모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난주만 해도 저희가 새 가정, 새 모임. 모임을 저희 우리 집에서 집에서. 예, 일주일 만에 네. 소화했죠. 예.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편해지고 또 좋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항상 다른 사람 집에 갈 때는 뭔가를 사들고 간다라는 것도 저희 처음에 몰랐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그냥 갔었는데 그게 실례였죠. 음. 원래는 이제 다른 사람 집에 갈 때는 뭐라도 들고 가는 게 예의인데 왜냐면 그 집에서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빈손으로는 오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문화도 제가 처음엔 몰라서 조금 결례를 범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외식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있겠다. 예. 비싸니까 집에서 다들 집에서 이제 풍성하게 먹어도 외식에 뭐 반의 반값도 안 되니까 예. 그런 것들도 아무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캐나다 살면서 네.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뭐예요? 정말 제 생각이요? 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저희 아이들이 지금 이제 4월부터 첫째는 다녔으니까 방학이 거 빼면 한 5개월, 6개월 다녔나? 그죠? 네. 5개월, 6개월? 근데 그 중에서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해서 그렇긴 했지만 근데 아직까지도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이들을 굉장히 빠르게 배운다고 얘기를 들어서 네, 과연 정말 잘하게 될까라는 부분이 있고 네. 그거는 이제 걱정보다는 약간 신기한 부분. 예, 걱정은 호기심의 아니고 느낌이죠. 예. 걱정은 아니고 이제 근데 그건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희 집에 다른 아이들이 또래 아이들이 자주 오는데 그 가족들 모임 할 때 근데 여기 애들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영어가 편하다 보니까 영어로 얘기를 하면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좀 소외감을 느끼고 그럴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빨리 영어를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맞아요. 들었어요. 네, 아이들이 신기한 게 외국 아이들하고 있을 때는 영어로 해요. 그 아이들이 영어를 하는 거에 있어서 큰 마음의 불편함을 안 느껴요. 근데 한국 애들끼리 모여 있는데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되게 서운해하고 속상해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많이 네. 서운했죠. 네, 좀 뭐 이해될 것 같으면서도 좀 신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 돈 생각은 안 하나요? 돈 생각 요즘 많이 안 해요. 처음에 왔을 때 마음을 엄청 낳기 때문에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많이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여기 살지 말지에 대한 저희가 아직은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계속되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내년까지 저희가 육아휴직이 가능한 그 기간까지 계속 고민을 할 것 같고 그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할 것 같고 이제 저희 남편은 거의
90% 이상 여기 있고 싶어 하는 거죠? 네, 네. 저는 그렇죠. 예. 저는 아직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이제 한국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그런 취업의 안정성도 보장이 안 되고 영주권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아직은 한 60% 정도 여기서 살고 싶고 나머지 40%는 한국에 가도 좋을 것 같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나요? 있어요. 40%. 40%. 왜냐면 한국에 이제 들어가는 순간 생활이 편해지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여기 해외다 보니까 밖에서 뭔가 행동을 할 때마다 좀 긴장하고 조심하는 부분이 확실히 있거든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하는 막연히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내 행동에 대한 음. 확신이 없죠. 내가 혹시 네, 신뢰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잘못하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뭘 해도 나는 내가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연결돼서 뭐 집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한국은 이제 뭐든지 저희가 편안하기 때문에 여기서 경제적인 어떤 안정을 찾기 전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마음을 확정하기가? 맞아요. 영주권도 없고 또 이제 그 전에 취업도 또 안정적으로 수입도 하고 없고. 네 그런 거가 이제 이루어져야 저희 마음이 좀 여기에 좀 정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계속 한국에 갈까 말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이 막 안 좋아서 온 게 아니라서 네. 네. 한국 좋죠. 네, 저희가 한국 너무 좋아했는데 그냥 한번 떠나보자 해서 이제 온 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도 그다음에 한국에 대한 어떤 난 못 가겠어 이런 생각도 없는 그냥 지금은 좀 막연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여기 있고 싶어하는 게 좀 강하고 그러면 이제 캐나다에서 영주권이 나왔어요. 네. 만약에 네. 그러면 언제까지 살고 싶은지 언제까지?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언제까지? 만약에 영주권이 나오면 아이들 교육도 저희가 캐나다에 왔던 이유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학을 간다면 어쨌든 그때까지는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있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네, 왜냐면 여기서 이제 다 교육을 애들이 받다가 갑자기 한국에 나가서도 살게 되면 너무 힘드니까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정착을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여기서 우리가 사는 걸 목표로 해야겠죠? 저는 오히려 그때쯤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들도 없고 그러니까 온전히 이 캐나다 라이프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캐나다를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네. I love 캐나다. 밴쿠버에 그때까지 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밴쿠버는 워낙에 비싸기도 하고 다른 지역들도 좋은 지역들이 많다고 들어서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으로 억대의 손실을 본 캐나다 아빠에게 한마디 한다면 한마디 한다면 열심히 해라.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희망 섞인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잘 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제 캐나다에 이민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유학을 준비하시는 아니면 이제 자녀의 유학을 계획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유학을 하시는 분들은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공부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사실은 여기 쉬려고 왔는데 그래서 학교도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도 유학원에서 굉장히 쉽게 다닐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건 너무
거짓말이죠. 그래서 저희 이제 목적 자체가 여기서 어떤 학위를 따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가족끼리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학교로 오게 됐는데 너무 과제가 많아서 사실은 중간에 다른 학교로 옮기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다른 학교라고 해도 어느 학교라도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공부를 되게 많이 시키기 때문에 유학생을 오시는 분들은 그런 걸 좀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민자분들이나 아니면 조기 유학을 하는 그 학부모님들께는 조기 유학. 아이들이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하나도 안 시키고 그냥 왔죠. 그냥 왔어요. 와서 애들 부딪히면 어떻게든 하겠지?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친구가 같은 학년에 다른 반에 이제 한국 친구가 한 명 전화가 왔었는데 그 친구는 한국에서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영어를 공부를 해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적응하는 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적응 기간이라는 게 없었지. 없었죠. 바로 그냥 적응을 했고 해서 아이들 영어 공부를 어느 정도 시켜서 좀 준비해서 오면 아이들이 적응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이 영상이 인기가 많다면 다음번 또 인터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인사드릴게요. 안녕.